안녕하세요. SCP 스타터를 위한 A to Z 실습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에반젤리스트 그룹의 김유리 프로입니다. 어, 제목과 같이 오늘은 스타터를 위한 실습을 준비하였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해는 SCP 포털 또는 클라우드 아카데미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미더에서는 SCP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실습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크게 시나리오 전체 구성도와 시나리오 실습 과정에 대한 부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 구성을 위한 보안 정책 설정, 그다음에 방화벽 신청 등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본 설명은 SCP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클라우드 개념에 대한 부분은 SCP 포털, 사용자 가이드, 클라우드 아카데미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더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번 시나리오 구성도는 클라우드 개념과 상품 설명이 아닌 SCP 사용을 위한 실습 가이드며 SCP IaaS 서비스를 활용하여 간단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고 실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한 VPC를 포함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보안을 위한 시큐리티 그룹과 파이어월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서버에 접속하는 테스트를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어려워하셨던 준비 작업이 있고요. 이러한 준비 작업이 끝나면 네트워크 환경 구성을 하고 서버를 생성합니다. 이거는 콘솔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생성한 서버에 접속하고 추가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이 시나리오 구성도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 작업은 인증을 위한 키 생성 및 등록, 로그 저장을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생성 부분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인 VPC 상품을 신청하고 VPC 하위의 용도에 따른 세부 네트워크 구분이 가능한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이에 시큐리티 그룹을 신청하고 서버 접속과 인터넷 연결을 위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을 합니다. 또한 퍼블릭 IP를 할당받고 버추얼 서버를 생성한 다음에 이 버추얼 서버 네트워크 트래픽은 시큐리티 그룹에서 제어하고 VPC 내외부 네트워크 트래픽은 파이어월의 정책 설정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규칙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나고 나면 서버에 직접 접속하고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시면 본 시나리오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시나리오는 우선 SCP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인 상품 총 8개이고 각 상품은 네트워크 환경 구성 및 보안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보안 사고 발생 시 로그 분석을 통한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실습에서는 로깅 사용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옵셔널하게 사용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러한 상품들을 사용할 때는 부분적으로 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요금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SCP 포털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 작업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작업을 실습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물과 보안 설정 리스트를 한번 보시라고 정리해 두었는데요. 준비물은 서버 키페어 생성, 푸티 프로그램 다운로드, 오브젝트 생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준비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안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 설정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서버 접속을 위해 총 2가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과 파이어월인데요. 이 작업은 뒤에 상세하게 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제한된 네트워크망에서 서버를 접속하실 경우에는 각 사의 보안 정책에 따라서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 작업의 첫 번째로 서버 키페어 생성인데요. 서버 키페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콘솔에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생성해서 만들어진 서버 키페어 다운로드는 최초 1회만 할 수 있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생성한 서버 키페어를 이제 푸티에 푸티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의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꾸기 전에는 푸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키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환한 키 페어에 대해서 푸티 프로그램에다가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푸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커넥션, SSH, OS 메뉴로 이동해서 변환한 PPK의 형식의 프라이빗 키를 업로드하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자, 실습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키페어를 SCP 미더 5라는 키페어를 생성을 해놨습니다. 네, 요거를 PEM 파일의 형식을 키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세이브 프라이빗 키를 누르면 SCP 미더 5 PEM 파일을 PPK 파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폴더에 PPK, PEM 파일이 이렇게 다 생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변환한 이 키를 푸티 프로그램의 커넥션, SSH, OS에 들어가셔서 PPK의 파일로 변환된 키를 등록을 하면 이제 푸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본 시나리오에서 이제 보안 사고 발생 시 로그 분석을 통한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로깅 사용을 위해서 기본 설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나리오에 이 과정을 넣어두었고요. 로그 저장소 설정 가이드는 사용자 가이드 내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시나리오 가이드에서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파이어월과 시큐리티 그룹 상품을 대상으로 로그 관리가 진행됩니다. 사전 작업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은 네트워크 구성 및 서버 생성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해본 내용이시고 그다음에 사용자 가이드 또는 포털에서 제공되는 시작 가이드를 통해서 금방 따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실습 과정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주의사항들과 함께 공유드리면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 8번의 이제 작업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시큐리티 그룹 보안 추가랑 파이어월 규칙 추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차례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VPC 상품 신청하기입니다. VPC는 SCP 콘솔에서 네트워킹 상품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품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프로젝트 하나당 최대 5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실습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킹의 VPC에서 VPC 상품으로 클릭을 하셔서 VPC 명을 치시고 중복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신청 정보를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VPC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 크리에이팅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가 되면 생성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브넷인데요. 서브넷 서비스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VPC에서 제공하는 서브넷 기능으로 이제 VPC의 IP 주소 범위를 의미하고 있고요. VPC 내부에서 특정 네트워크 대역 컴포넌트들이 통신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단위, 세그먼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로컬 서브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습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PC에서 서브넷 생성에 들어가셔서 이전에 생성한 VPC를 선택을 하고요. 저희는 퍼블릭 서브넷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일반의 퍼블릭으로 사용 용도 정하고 서브넷 명을 친 다음에 IP 대역을 작성을 합니다. 중복 체크를 하고 나면 게이트웨이는 자동적으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눌러서 신청 정보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완료를 버튼을 누르시면 서브넷도 이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브넷도 상태가 크리에이팅에서 액티브가 되면 생성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큐리티 그룹인데요. 이 시큐리티 그룹은 VPC 내에서 발생하는 수신, 발신, 트래픽을 제어하는 가상 방화벽입니다. 별도의 방화벽 어플라이언스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책 등록을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 시큐리티 그룹은 서버 단위로 적용이 되고 서버 간의 통신이 필요할 경우에 이 시큐리티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서버 IP의 규칙을 등록을 한 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습도 다음과 같이 VPC의 시큐리티 그룹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시큐리티 그룹명을 쓰시고요. 해당 VPC가 이전에 생성한 SCP 미더이라는 VPC를 선택을 하고 로깅 여부는 아까 제가 오브젝트 스토리지 생성한 부분에 으로 할당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 저장소 링크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신청 정보 확인한 다음에 상품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크리에이팅에서 액티브로 변환이 되면 생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게이트 서비스 생성하기인데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만든 VPC에서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부분은, 생성하는 부분은 실습 과정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VPC에 있는 일종의 기능이고요. 아까 생성한 VPC를 선택하고 부분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파이어월의 로그 저장소도 사용을 누르고 생성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설정하면 로그 저장소도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어월의 사용에 대한 부분도 신청을 했고요. 완료를 누르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신청이 돼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태칭 상태에서 어태치드로 바뀌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퍼블릭 IP 주소 예약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만든 버추얼 서버, 즉 인스턴스를 중지하고 시작할 때마다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퍼블릭 IP를 지정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IP는 네트워킹의 VPC에 퍼블릭 IP를 선택을 한 다음에 퍼블릭 IP를 추가로 생성을 하거나 이제 추가한 퍼블릭 IP를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실습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IP의 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생성하는 IP를 할당받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정해준 IP로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의 123.37.6.161이라는 부분을 리졸브드 했고요. 요거를 나중에 다시 어떻게 사용하는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네트워크 환경의 구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버추얼 서버의 상품을 신청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운영체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실습에서는 리눅스 계열의 실습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CentOS의 최신 버전으로 버추얼 서버 상품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블록 스토리지는 100기가 정도 100GB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상품 신청하는 부분에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나면 상품 구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서버 한 대로 스탠다드 버전의 이제 약정 기간 없이 우선 간단하게 디폴트된 상품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블록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기본 OS에 이제 100기가 제공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의 플레이스먼트 그룹, 엔티 애피니티, 그다음에 딜렉션, 프로텍션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옵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크하지 않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이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버추얼 서버 상품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컴퓨터의 버추얼 서버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버튼 누르면 상품 구성에 대한 정보를 넣습니다. 서버는 하나, 스탠다드로 기본적인 디폴트 상태에 이제 만들고 블록 스토리지는 기본 OS의 명칭은 블록 스토리지라고 해서 100기가에 대한 부분을 생성해서 같이 VPC 키페어도 넣고요. 필수 정보 입력. 그다음에 서버별 한 대이긴 하지만 이 서버에 대한 서버명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전에 만든 VPC, 그다음에 퍼블릭 서버넷 만든 거 하고 아까 저희가 NAT IP, 퍼블릭 IP를 할당받은 거를 여기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시큐리티 그룹도 이전에 네트워크 환경 구성한 거를 연결을 해줘서 본 버추얼 서버에 이제 네트워크 환경을 다 연결을 해서 구성을 마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환경 구성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트워크 VPC도 생성했고요. 그 VPC에 분리된 이제 서브넷 안에서 퍼블릭 서브넷 안에서 버추얼 서버까지 생성을 한 걸 완료가 했는데요. 이 버추얼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아까 신청한 시큐리티 그룹과 파이어월에 대한 보안 규칙에 대한 부분을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PC 내부에서 트래픽 제어는 시큐리티 그룹이 담당을 하는데요. IP를 소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포넌트들이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그룹은 요청 정보를 저장하는 스테이트풀 방식으로 인바운드 경우에는 목적지 IP를 넣을 필요가 없고요. 아웃바운드일 경우에는 출발지 IP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사용자 PC IP에서 인바운드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사용자 PC로 들어가면 되고요. 나는 인터넷에 연결할 거야 라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인터넷 연결해. 보시는 것처럼 인바운드는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출발지 IP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내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 사용자 PC IP 주소를 설정해야 되는 거고 아웃바운드일 경우에는 나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목적지의 IP를 설정할 거야. 그래서 저는 8.8.8.8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만들어 놓은 신청한 시큐리티 그룹 자체에 들어가셔서 규칙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거기에 규칙 추가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규칙, 자신의 PC IP 주소를 넣으시면 되고요. 프로토콜은 TCP SSH의 22번 포트로 넣었다. 추가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가 신청이 완료가 되면 이제는 저는 아웃바운드 나는 인터넷 연결을 할 거야 라고 했으니 8.8.8에 ICMP에 8번 에코 포트를 추가를 하면 이제는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보안 추가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게이트웨이의 파이어월
규칙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파이어월은 스테이트리스 방식으로 요청 정보를 따로 저장하지 않고 응답하는 트래픽도 제어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전에 설명드린 시큐리티 그룹은 스테이트풀 방식으로 요청 정보를 저장하고 응답하는 트래픽 제어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파이어월은 출발지 IP와 목적지 IP를 둘 다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사용자 PC에서 나는 서버에 접속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사용자 PC IP를 출발지 IP로 넣고요. 그 다음에 나는 버추얼 서버의 IP로 들어갈 거니까 서버에서 생성된 IP로 목적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속을 하고 난 뒤에 그 버추얼 서버에서 인터넷에 연결을 하려면 출발지 IP를 이제 서버 내부 IP 주소를 넣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IP는 인터넷 주소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실습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월 상품 리스트에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규칙 탭이 있습니다. 네, 규칙 탭을 누르시면 상단에 규칙 추가가 있고요. 네, 출발지 IP, 네, 사용자 PC IP를 넣으시면 되고요. 목적지 IP는 우리가 아까 생성한 서버 내부 IP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TCP의 SSH 22번 포트로 들어가면 allow의 inbound로 설정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내가 사용자가 생성한 서버에 접속을 하겠다라고 이제 허용을 하는 규칙을 넣은 거고요. 네. 이 파이어월은 내가 규칙을 생성했을 때 지금 현재 크리에이팅 상태인데 액티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규칙을 추가해야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마 상태가 액티브로 바뀌어서 완료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서버 생성한 버추얼 서버 IP에서 이제 8.8.8.8 인터넷 IP로 접속을 할 거야. ICMP에 에코 8 포트를 추가를 해서 allow outbound로 설정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규칙이 추가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서버에 접속을 하고 접속된 서버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설정이 완료가 되면 서버에 접속하고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네트워크 환경 구성이 끝났고 그 다음에 서버 생성도 완료가 됐고 여기서 해야 하는 보안 규칙과 방화벽 규칙 추가까지 완료가 된 상태여서 지금부터는 제대로 서버가 생성이 되었는지 접속을 하고 접속된 서버에서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하는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버추얼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은 아까 저희가 키 페어를 생성을 해서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접속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션에 호스트 네임에 VM 유저 골뱅이를 쓰시고요. 아까 저희가 버추얼 서버를 만들면서 할당받은 퍼블릭 IP로 할당받은 고정 IP, NAT IP를 기입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거는 내부 IP가 아닌 이제 서버 NAT IP, 공인 IP 할당한 부분으로 넣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넣고 포트 22번으로 오픈을 누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접속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부분까지 나오면 이거는 성공입니다. 네. 버추얼 서버에 접속이 완료가 된 이후에 아까 우리가 보안 규칙으로 추가했던 8.8.8.8 이제 명령어 핑 8.8.8.8 명령어를 실행해서 인터넷 연결 이제 포트가 잘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는 인터넷 연결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VM 유저 골뱅이 하고 공인 IP, 퍼블릭 IP를 치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면 완료가 된 거고요. 핑 8.8.8.8 아까 그 시큐리티 그룹이랑 파이어월에서 설정한 보안 규칙이 제대로 기입이 됐다면 이렇게 완료가
인터넷 접속도 제대로 된다는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서브넷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인터넷 접속을 하는 것까지 이제 실습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한 부분을 보여드렸지만 더 많은 내용들은 포털과 SCP 포털과 그다음에 사용자 가이드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